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보통 통합과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이제 원소의 주기율, 자, 이것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주기율표라는 거에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그런 원소들의 성질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원소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성질이 나타난다. 자,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기율이라는 걸. 그래서 보통 이 주기율이 나타나게 된 걸 확인을 해보면 이제 데베라이너가 주장한 이제 새쌍 원소설부터 뉴렌즈의 이제 옥타브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 새쌍 원소설부터 이제 주기율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까지는 기본적으로 원자량이라는 걸 구분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리의 주기율표,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듈리의 주기율표부터 현대 주기율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원자 번호라고 하는 부분, 이 원자 번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즉 양성자 수에 따라서 이제 이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주기율표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자, 여기까지는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돼. 근데 이 주기율표를 외울 때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자, 가끔 가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위쪽에는 족, 아래쪽에는 죽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근데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선생님, 여기서 지금 가로가 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족, 2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족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로줄을 우리가 보통 족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 다른 친구들도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인데, 선생님, 얘는 가로가 족이고요. 세로가 족이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족이라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족, 2족, 3부터 12족까지는 우리가 전이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성질이 이제 있는 애들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애들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암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고1, 고2, 화1까지는요, 이 주기율표가 1번부터 20번까지 얘네들이 없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붕소랑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옆에다 붙인 채로 우리가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족, 2족,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줄 1족, 2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3족, 14, 15, 16, 17, 18쪽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주기율표상에서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얘는 1주기 원소, 2주기 원소, 3, 4, 5, 6, 7주기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주기라는 거 우리가 보통 보어 이제 원자 모형이나 이런 데서 살펴를 보면
이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전자 껍질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수소를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말고, 자, 이 18조 원소인 애를 일단 예를 들어볼게.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의 수랑 비슷하고요. 얘는 전자의 수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원자 번호라는 건 양성자의 수, 즉 이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이 주기율표상에 있던 이 헬륨을 표시를 한다면 가운데 이제 원자 핵이 2개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배치되는 거야. 왜? 얘는 지금 1주기 원소야. 가로줄이니까 1주기 원소니까 전자 껍질은 하나.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지금 원자 번호가 2번 양성자 2개 있고요. 전자도 2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2주기 원소인 네온을 살펴보면 네온은 핵 전하량이 플러스 10. 왜? 원자 번호가 10번이니까 양성자 수도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자도 10개인데 이 전자 배치를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은 3족이니까 하나 더 들어가고 전자 18족이니까 이거에 8개가 더 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 배치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뭐 이 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가 중성이구나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원자는 중성이다. 양성자 숫자랑 전자의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성이다 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암기하시는 방법, 뭐 암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 원소 이름들을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어.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면 수, 헬, 리베,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칼인데 이렇게 외우면 좀 헷갈려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크카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아니면 이 주기율표에서 원소 기호를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이제 좀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암기라는 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 니, 해, 비키니, 오프너,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먹었으니까 크카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암기를 하는 방식은 다 각각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 주기율표상의 위치만 보고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24개에서 25개 정도의 원소는 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주기 원소 보면 크로뮴,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저마늄, 비솜, 브로민, 크립톤, 크립톤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기 원소 아이오딘, 주석, 카드뮴, 은, 그 다음에 쭉 보면 스트론튬, 루비듐, 그 다음에 6주기에 세슘, 바륨, 백금, 금, 순, 납.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원소들은 쭉 모르셔도 되고, 여기 보면은 악티늄족에 이제 우라늄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주기율표상에서 필요한 원소 기호들은 다 외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고2까지는요, 이 정도 내용 수준에서는 고3? 거의 이제 고3까지 이제 이 정도 주기율표만 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기율표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주기율표에서 일단 암기를 할 건 이 정도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이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 상에서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보통 금속이랑 비금속을 구분하는 자,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보통 이제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고 뭐 비금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금속하고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뭐 광택이 있냐 없냐 또는 전성이나 연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속이 뭔지 비금속이 뭔지 이 금속들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상에서 금속하고 비금속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건 금속은 왼쪽하고 오른쪽 중앙, 왼쪽하고 중앙에 보통 금속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나와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이 금속이랑 비금속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때 자, 수소는 당연히 금속이 아니죠. 자,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탄소부터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려오게 되면 얘네들이 금속하고 비금속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 탄소, 인, 셀레늄, 아이오딘, 뭐 아스타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금속하고 비금속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소 왼쪽으로, 인 왼쪽으로, 셀레늄 왼쪽으로 이제 원소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원소들 선생님 여기다 색칠을 그냥 잠깐 해버릴게요. 자, 궁소, 규소, 저마늄, 비소, 안티모니, 뭐 탈루늄, 뭐 플로늄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을 친 애들은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 준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금속에 준하는 그런 원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보통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준금속 원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거의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데 자 예외가 있죠. 누구? 수은. 그 다음에 여기 112번도 있긴 한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뭐 액체 상태다라고 아마 표현을 안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은 정도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금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비금속 같은 경우는 기체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자 여기 보면 브로민 나와 있죠. 이 브로민 같은 경우는 금속이 아니라 액체 상태인 비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걸 뭘 얘기를 하냐? 일족 원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족 원소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고2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3 때 이제 토금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17족 원소는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자, 그 다음에 18족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족 원소에서 이름을 보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알칼리 금속이니까 수소를 빼놔라. 당연히 수소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자, 여기까지가 1족 알칼리 금속이고요. 17족은 따로 빼는 애들이 없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뭐 아스타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18족 애들은 비활성 기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뭐 염소, 뭐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알칼리랑 할로젠 원소의 성질, 특성 뭐 얘네들을 보시면 여기 잠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 1쪽에 속하는 금속으로 수소를 제외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요. 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걸 우리가 보통 뭘 얘기를 하냐? 자, 우리 리튬을 잠깐 보시면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에 2주기 원소니까 전자 껍질 2개에 전자도 총 3개.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이 나왔어.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건 뭐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우리가 보통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 원자과 전자 수랑 자, 최외곽 전자랑 동일한 말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최외곽 전자라는 말을 이 원자과 전자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최외곽 전자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18조 원소 보면 헬륨 같은 경우 보시면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18쪽 같은 경우는 보통 비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해.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화학 반응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화학 반응에 잘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최외곽 전자가 2개이긴 하지만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18조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랑 최외곽 전자랑 같다라고 완벽하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족부터 17족까지는 이 원자 번호의 이 족번호, 이 족의 끝번호 숫자가 바로 원자과 전자 수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보면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른 금속, 밀도가 작고요. 산소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이 원자 번호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자, 잘 반응하고 격렬하고 매우 격렬하다.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자, 알칼리 금속이 이제 물과 반응한 다음에는 수용액이 염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페놀프탈렌 용액이랑 만났을 때 다 붉은색을 띠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산소나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석유나 파라핀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보관을 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할로젠 원소. 이 할로젠 원소는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 원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근데 얘는 17쪽이니까 이 쪽의 끝자리 수 7. 그래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7로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온에서 얘네들의 상태, 뭐 색깔이나 액체인지 기체인지까지 물어보는 문제집이 좀 나오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린은 기체고 옅은 황색이고요. 염소는 기체고 황록색을 띠고요. 브로민 같은 경우는 액체이고 젓갈색.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딘은 고색의 고체 그리고 흑자색이다. 그래서 이 아이오딘 같은 경우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승화라는 걸 배울 때 뭐 장래,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얘네들이 승화성 물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승화는 고체랑 기체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보통 고체 상태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흑자색이라는 건 뭐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뭐 보라색 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얘네들 보면 이 실온에서는 할로젠 원자 2개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요. 얘도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금속이나 수소 또는 알칼리 금속하고 굉장히 잘 반응합니다. 자, 근데 이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뭐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보면 격렬히 잘 반응, 그냥 반응함.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이 알칼리 금속하고 반대적인 성질을 떼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자, 두 번째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칼리 금속은 물에 넣었을 때 염기성을 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자,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만들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얘가 지금 이미 만약에 할로젠 원소가 이제 물하고 물에 이제 섞였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뭐 섞였어. 그럼 걔가 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할로젠과 수소가 만들어졌을 경우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용 나와 있는데 이용은 뭐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죠. 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비활성 기체가 나와 있는데 비활성 기체가 어디 있더라? 여기 보면 이 18쪽에는 우리가 보통 비활성 기체, 비활성 원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대로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보면 원자과 전자가 2개, 원자과 전자는 2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최외각 전자가 2개, 원자과 전자는 0, 얘도 8개, 얘도 8개, 최외각 전자만을 따진 거야. 근데 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 비활성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해. 왜 안정해? 왜 안정하냐? 얘네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전자들 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옥텟 규칙 또는 옥텟 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옥텟 룰에 의해서 288이라는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는 굉장히 안정하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다음 단어, 지금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온결합이라든지 공유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옥텟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기율표 선생님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보통 시간으로 따지자면 1번부터 한 10분 정도까지 분량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 할로젠, 비활성. 자, 비활성 기체까지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까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 이 지금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에서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고2 들어가서 화학원에서 나오는 내용들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주기율표 상에서의 특징이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하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